안녕하세요. 부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제 7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트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책에 보면 매트 클래스에 대해서 뒤쪽에 조금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책에 있는 실습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이번 시간 안에 절대 못 끝낼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진도가 너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약해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는 없는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제가 이제 진행하는 실습도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이제 실습 내용도 여러분이 좀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레인지 클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클래스는요, 이제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클래스예요. 시작하고 끝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준비한다고 밑에 조금 깔아놨는데요. 자, range에서 R1이라고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R1하고 점을 딱 찍으면 요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나오죠. 자, all empty라는 함수가 있고요. 사이즈라는 멤버 함수 있고, 멤버 변수는 지금 두 개가 보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멤버 변수는 start와 end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레인지에서 사실 레인지라는 클래스 자체는 사실 시작과 끝 이렇게 하면 1에서 2, 스타트가 1, 엔드가 2 이렇게 하면 1하고 2가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레인지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이제 여기 오픈CV에서 대부분의 함수들에서 요거를 시작과 끝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 2 이렇게 넣어 놓으면 1에서 2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R. 스타트를 1로 하고 R1. end를 2로 했다. 그러면 1만 포함되고요. 이렇게 하면 1, 3 이렇게 하면 1하고 2가 포함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레인지 함수입니다. 멤버 변수는 지금 size, empty, 그 다음에 all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얼마인지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초기화시켜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 3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R1.size 얘는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에서 3까지니까 사이즈가 지금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2, 3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는 2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mpty R1.empty로 해볼게요. 바로 이렇게 함수를 바로 호출을 해보면요, 0이 나왔어요. 0이 나오는 건 뭐예요? false라고 되겠죠. 자, 여기서 컨트롤 F10을 누르면은 디버깅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7번 줄에서 제가 컨트롤 F10 눌러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키하고 F10 위에 있는 펑션 키죠. 펑션 키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실행하다가 멈춥니다. 멈춘 다음에 R1이 지금 어떤 값인지 좀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 돌려놓고 R1이 어떤 값인지 좀 살펴보려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제 값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살펴봐도 돼요. 1, 3이 되어있죠. 네,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하면은 값을 알기 어렵겠네요. 얘는 이제 값이 이제 불리안이거든요. 불리안 true false예요. 불 b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b를 출력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b 값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F10 해가지고 여기서 F8, 8번 줄까지 7번 줄까지 실행을 시키면요, b 값이 false, 거짓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어있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비어있는 걸까요? 네, 여기서 여기 초기화를 안 하고 값을 넣지 않고
바로 실행을 시켜버립니다. 바로 실행을 시켜버리면 자 1 아까 0이었는데 1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죠? 네, true, empty 하다, 비어있다라는 얘기죠. 안에 0이 비어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range 이제 al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all이라는 함수인데 all이라는 함수는 특이하게 range를 리턴해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 네, 궁금하실 수 있겠죠? 책에 보면은 설명이 조금 잘못 나와 있어요. 책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전체의 크기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range R2. 이렇게 해놓고, R2가 바로 출력이 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R1의 all이에요. 그죠? R1은 all인데, 값이 어떻게 나왔나요? 마이너스 2147483648부터 2147483647.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티저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를 전체에 포함한다. 이 얘기예요. 자, 사실 보통 이렇게 쓰진 않고요. 여기서 range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이 all이라는 함수는 지금 보시면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 함수가 아니고 이 클래스 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R1에서 all을 하든 R2에서 1을 하든 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스태틱 함수죠. 이런 스태틱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range,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all. 이렇게 하면 전체 범위가 됩니다. 지금은 사실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매트릭스 연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range all이라는 함수가 조금 편하게 이 매트릭스 연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range 클래스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게 행렬의 헤더를 사용하는 매트릭스 멤버 함수예요. 행렬의 헤더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 중에서 지금 일부만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일부만 탁 하고 떼우고 싶은데 일부만 떼울 때 이걸 복사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복사해버리면 복사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런 매트릭스가 있어요. 자, 여기 이런 매트릭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지금 이미지 프로세싱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 전체 영역은 필요가 없어요. 전체 영역은 필요 없고 내가 조금 바꾸고 싶은 게 여기 영역이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요 특정 부분만 이제 어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싶어요. 혹은 이 특정 부분만 블러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거를 좀 가리고 싶다. 이 사람을 좀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이 정보를 개인정보를 좀 지우고 싶다. 그럴 때 전체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이 특정 부분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요 영역만 이제 따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면 굉장히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헤더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헤더를 추가를 해서 좀
무식하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 선택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요 영역에 대해서 요거를 여기만 복사를 딱 해오는 거죠. 여기만 딱 복사를 해와서 얘를 처리를 해요. 얘를 처리를 좀 하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했으니까 다시 복사해야지 하고 얘를 이제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가져와서 여기를 처리해 찌고 먹고 처리하고 그 다음 다시 돌려놓는 거. 교수님 그럼 그냥 여기서 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이제 좀 복잡해요. 이제 여러분이 아직 실제적인 이미지 프로세싱에 들어가지 않아서 요거에 대해서 체감이 확 와닿게 설명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요 부분만 처리하게 되면은 사실 제법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가져와서 처리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요거를 복사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렇게 되면은 좀 복잡한 거죠. 그 나름대로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가져오긴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실제로 복사하는 건 아니고 얘를 이제 가리키게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 아니고 가리키게 하는 거죠. 그죠? 가리키게 합니다. 뭐 가리키게 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큰 걸 가져오는 건 아니고 어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얘가 얘를 가리키는 거죠. 위치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노란 동그라미는 배열은 아니잖아요. 이제 매트릭스는 아닌데 가상의 매트릭스가 있는 것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뭐지? 다시 하고 네, 가상의 이런 매트릭스가 있는 것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기서 수정을 하면 얘도 같이 바뀌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실제로 복사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가리키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헤더다, 행렬의 헤더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가상의 어떤 매트릭스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좀 적용을 해 보시면 좀 더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예.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nge all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헤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3, 4 이제 3행 4열짜리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CV86 그래서 unsigned character 타입이고 그 다음에 0에서 255 8비트 채널이 1개짜리입니다. 값은 0으로 싹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맨 위에 거부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mat row int y mat m2 row에 m1.row 네, 1번 행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러고 보니까 네, 값이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요렇게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 매트 언더바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매트 클래스를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초기화 시키는 거 지난번에 이제 수업 했을 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놓고 첫 번째 줄을 바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M1을 출력해 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3행 4열짜리 매트릭스가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M2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5, 6, 7, 8 돼 있었죠. 몇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이죠. 1, 2, 3, 4, 5, 6, 7, 8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두 번째 줄이 나왔습니다. 로우 0 하면 어떻게 될까요? 0 하면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첫 번째 줄을 통으로 가져와서 요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값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컬럼 COL로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첫 번째 열이 만들어졌죠. 얘네들 가져와가지고 M2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헤더라고 그랬잖아요. 복사가 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M2의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값을 바꿀 때 바로 액세스 할 때 add라는 함수를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add 그 다음에 얘가 언사인드 캐릭터잖아요. 네, 그 다음에 0,0을 뭘로 바꾸냐면 255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고 M2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게 255로 바뀌었죠. 네. 0,0, 255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 지금 M1은 손을 안 댔어요. 그죠? M1은 손을 안 댔는데 M1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면 진짜로 카피됐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바뀌었죠. M1은 손을 안 댔지만, 그죠? M1은 손을 안 댔지만 M2에서 바꾸니까 얘도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전체 큰 매트릭스가 있었고 M1이 있었고 M2를 가져왔죠. M2를 조그만 거를 가져왔는데 M2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가상의 일종의 매트릭스인 거죠. 자, 얘가 이제 M2가 되는 거예요. M2인 거죠. 네. 얘가 M2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M2는 M2에 0,0 하면은 요 위치에 255가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M2라고 하는 별도의 매트릭스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M1 매트릭스, 본래 매트릭스의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브 매트릭스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줄만 가져왔잖아요. 한 줄만 가져왔는데 여러 줄을 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레인지로 합니다. 로우 레인지. 이거는 레인지로 가야 되겠죠. 레인지는 이제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레인지 R 해가지고 얘가 0에서 2까지 이렇게 되면 0하고 1이죠. 0하고 1인데 0번 줄하고 1번 줄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출력을 해봅니다. 근데 바꾸는 거는 안 하고요. 바꾸는 건 안 하고 바로 M2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뭐 바꾸면 바뀐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면은 그렇죠. 0번 줄하고 1번 줄이 나왔습니다. 자, 레인지.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원래 보시면 로우 레인지가 바로 쓸 수가 있고요. 레인지를 넣어가지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시작점과 끝점을 넣어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0, 2를 바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콜 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로우 레인지가 옆으로 이제 자르는 거 있잖아요. 로우 행을 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콜 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컬럼을 자르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실제 자르는 게 아니고 칼럼에 대해서 이제 영역을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일부만 이렇게 가져오게 됐는데요. 결국은 요 일부만 가져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ROI라고 불러요. 이제 Region of Interest.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3 곱하기 4로 지금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좀 길 크게 돼 있었는데 좀 작게 해가지고 3 곱하기 4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그러면은 3 곱하기 4짜리 행렬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값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를 가져오죠. 가져오는데 이 M2라고 하는 애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특정 영역이 되는 거죠. 0에서 2까지의 어떤 관심 영역이다. 이렇게 되면 로우다. 그러면 이게 0에서 2까지의 관심 영역은 얘죠. 그러면 얘만 사실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이쪽에서 네. 네, 색깔로 칠까요?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M2의 관심 영역이 M2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ROI라고 부른다고 했죠. Region of Interest. 자, 그래서 ROI입니다. ROI. 자, 0에서 지금 0하고 1이죠. 0하고 1번 줄이 이렇게 관심 영역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Locate ROI라는 게 애가 있어요. Locate ROI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도대체 지금 현재 M2가 있고 M1이 있잖아요. 네, 있고 M1이 있는데 M2가 M1에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냐 하는 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상대적 위치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M2를 알고 싶잖아요. M2.locate ROI라고 하고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홀 사이즈가 하나 있죠. 홀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프셋 있어요. 자, 사이즈, 홀 사이즈, 그 다음에 포인트, 자, 값은 넣어줄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선언만 하고 이걸 호출을 하면 됩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형태에서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주소 표시가 들어가 있죠. 레퍼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빈 거를 넘겨주면 저기서 이 함수에서 값을 넣어서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걸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홀 사이즈 하고 네, 출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네, 홀 사이즈가 지금 얼마나 됐죠? 4 곱하기 3이에요. 자, 프로 4, 그렇죠? 세로로 3. 자, 너비와 높이 이렇게 4 곱하기 3이라고 얘기를 나왔고요. 오프셋은 지금 얼마예요? 0,0. 0,0이란 뭐냐면 좀 시작점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요점이.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레인지를 맨 처음에 지금 0, 2로 지금 해가지고 세팅을 해놨는데 0, 2로 하지 않고
우리가 1, 2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2로 레인지를 넣어서 가져오면 얘는 선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선택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프셋이 얼마가 돼야 정상일까요? 오프셋이 요 지점 1로 내려와야 정상이겠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실행해보면 오프셋이 보면 0, 1로 됐어요. 그래서 X 오프셋은 0. 자, X로는 이제 더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0이 첫 번째 거고 Y 오프셋은 1. 한 칸 넘어온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M2는 원래 매트릭스의 두 번째 칸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정보가 오프셋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로케이트 ROI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just ROI라는 게 하나 더 있죠. adjust ROI는 뭐냐면 이제 ROI를 조금 바꿔보는 거야. adjust ROI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M2.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시면 파라미터 4개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걸 지금 현재 돼 있는 요 지점에서 요 점 2개를 봐요. 이제, 이제, 점을 이제 4개가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보면은 위아래의 바운더리가 있을 거고, 그죠? 이게 탑에 대한 바운더리, 바텀에 대한 바운더리. 그래서 이걸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그죠? 밑에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오른쪽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왼쪽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총 4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탑, bottom, left, righ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탑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를 빼볼게요. 빼고 bottom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left는 하나를 더하고 right는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 M2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ROI는 ROI의 상대적 위치는 또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우선은 M2를 바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네, M2가 사라졌습니다. M2가 사라졌고, 여기서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을 탑을 그대로 놔두고 바텀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 6, 7. 네. 왼쪽에 대해서, 그죠? 왼쪽에 대해서 지금 하나를 늘리려고 해보니까 이제 지금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릴 수가 없어서 지금 그대로 있는 거고, 오른쪽에 대해서 지금 하나를 줄이니까 5, 6, 7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얘도 왼쪽도 한번 줄여 볼게요. 그러면 왼쪽도 하나 줄어가지고 6, 7만 남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찌그러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탑은 그대로 두고요. 바텀을 하나 늘려볼게요. 바텀을 하나 늘리면 네, 한 칸이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6, 7, 8.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게 6, 7, 10, 11. 돈 채우니까 얘도 날라가고 날라가는데, 대신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채워지는, 관심 영역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로케이트 ROI를 이렇게 어저스트 한 다음에 로케이트 ROI를 해보고 가져와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출력해보면 네, 보시면 사이즈는, 홀 사이즈는 바뀔 수 없겠죠. 원래 M1을 계속 가리키고 있으니까 바뀌지 않고요. 그냥 오프셋만 지금 이렇게
1, 1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X로 1 한 칸 넘어갔고 Y도 한 칸 넘어갔고 이게 시작점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